그날 아침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내 아들의 입술에 당신의 젖꼭지를 물리고 계셨다. 80평생을 사신 분의 주름진 가슴이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직 내 몸은 출산의 고통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였고 밤마다 전몸살로 잠을 설치던 때였다. 어머니는 내가 방문을 여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으셨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고 그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변명도 당황함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고. 애가 보채면 할머니 젖이라도 물려서 달랬다고. 나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혼 15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나를 밀어내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셨다. 첫 명절 때 내가 만든 잡채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는 며느리 솜씨를 키워주려던 거라 하셨고 내 옷장을 몰래 뒤져 옷들을 정리하시고는 며느리 집안 살림을 돕는 게 시어머니 도리라 하셨다.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손주 젖을 물렸다는 말에도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젖이 나오겠냐고. 그냥 달래려고 그러신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아기를 안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품 안의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건 나였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모유 수유를 하는 시간에도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아기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며 내 가슴을 만지셨다. 젖이 잘 안 나온다며 내 식단을 바꾸셨고 내가 아기를 안는 방식이 틀렸다며 품에서 빼앗아 가셨다. 나는 점점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의 하녀 같았다. 어느 날 밤 아기가 심하게 보챘다. 열이 났고 온몸을 비틀며 울었다. 나는 겁이 났다. 새벽 2시였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시어머니를 깨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나오시더니 아기를 보시고는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하셨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계셨다.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본인이 떨고 계셨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했다. 신생아는 열이 쉽게 오르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계속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뒷좌석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40년 전 당신의 처사의 이야기였다. 내 남편의 형이었다. 생후 6개월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25이었고 시골 마을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셨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는 아기가 아프다는 말에도 병원에 가지 말라 하셨다. 돈 아깝다고. 애들은 원래 아프다 낫는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 작은 관 앞에서 어머니는 무너졌고 시어머니는 그때도 말씀하셨다. 애는 또 낳으면 된다고. 며느리가 너무 유난을 떤다고. 택시 안은 고요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눈물이었다. 그 후로 내 남편을 낳았고 그 아이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셨다. 병원비가 없으면 밤일을 했고 아이가 보채면 밤새 안고 있었고 감기 기운만 보여도 의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또다시 두려워지셨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되살아났다. 며느리인 나를 믿을 수 없었다.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셨다. 인터넷에 나온 육아법을 믿는 요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셨다. 그래서 감시하셨다. 내 모든 행동을 확인하고 고치려 하고 대신하려 하셨다. 젖을 물린 것도 그랬다. 아기가 우는데 내가 제때 젖을 물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 손주가 배고파서 우는 건데 며느리는 딴청을 피운다고 느끼셨다. 그래서 당신이라도 달래야 한다고 옛날처럼 할머니 품에서 입이라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였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셨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이해한다는 게 용서는 아니었다. 여전히 그 행동들은 나를 힘들게 했고 상처를 줬다. 하지만 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아이는 자랐고 나도 조금씩 강해졌다. 시어머니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어머니도 조금씩 물러서셨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내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으셨다. 어느 봄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오른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셨고 말도 어눌해지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다. 언제나 강하고 무서웠던 그분이 갑자기 연약한 노인이 돼버렸다. 재활 기간 동안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 남편은 일이 바빴고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내 몫이 됐다. 처음엔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달라졌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을 돕는 일들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다. 어머니는 고마워하는 법을 몰랐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눈빛은 달랐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 안도가 스쳤다. 내가 식사를 떠먹여 드릴 때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셨다. 말은 안 하셨지만 그게 어머니의 감사 표현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퇴원 후 어머니는 변하셨다. 예전처럼 내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손주를 봐도 적당한 거리를 두셨다. 가끔 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셨다. 말없이.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충분했다. 어느 날 손주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 온 가족이 모였고 어머니도 오셨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으시며 들어오셨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상장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웃으셨다.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잘못 많이 했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그저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조용히 잠드시듯 가셨다. 마지막 순간 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시는 것 같았다. 인생을, 가족을, 사랑을. 장례식장에서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다. 아마 50대쯤이었을 것이다. 아직 건강하고 강했던 시절. 내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분도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셨다는 걸,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내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다. 며칠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겠다고. 손주가 태어나도 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렵다. 손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 될까봐. 사랑이 통제가 될까봐.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갈까봐. 그래서 가끔 생각한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젖을 물렸던 그날을.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안다. 어머니도 무서웠을 거라는 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툴렀을 거라는 걸.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던 상처가 흐릿해지고 결국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봄이 오면 어머니 산소에 가려 한다. 들국화를 좀 심으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다. 그리고 말하려 한다. 이제는 조금 이해한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리고 나도 노력하겠다고. 어머니보다는 나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